아침 출근이 평소보다 좀 늦었다. 지난밤 종 박사가 안내하여 간 식당이 낙지탕은 맛이 일품이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로 동창회 일을 넣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신임 회장이 학교에 기금을 만들어주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주요 화제였다. 나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박 경장을 불렀다. 그도 간밤에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부스스해 보였다. 박 경장, 교육청 윤 국장권 추가 정보 있나? 예, 있습니다. 간부 회의 도중에 본인이 이것저것 막 떠들었다고요.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정신착란 중세겠지요. 스트레스가 빚어낸 일종의... 나는 그쯤에서 잠시 종 박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들려줄까 망설이다가 그만뒀다. 괜히 일만 복잡하게 되고 박 경장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였다. 아침 업무회를 간단히 마치고 나서 과장과 마주 앉았다. 과장은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계장,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어. 며칠 사이에 교육 정권과 비슷한 해프닝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모양이야. 저도 두어 가지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마치 무슨 덜림병 같은 것이 번지고 있는 느낌인데요.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더군요. 글쎄 말이야. 내 경찰 생활 30여 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어째서 사람들이 잠시 동안 정신을 놓고 자신이 범죄 행각을 막 떠들어대는 건지. 어쨌든 드러난 사건을 중심으로 내사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나는 과장실을 나섰다. 사무실에는 뜻밖으로 동백신문이 선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선대감께서 오인 일이시오. 그는 이력이 화려한 사건 전문기자다. 그의 위에서 세상에 알려진 굵직한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지나가는 길에 그냥 들렸습니다. 차나 한 잔 얻어 마실까 해서요. 눈치를 보니 말처럼 그냥 나타난 것 같지는 않았다. 무슨 냄새를 맡은 게 틀림없을 텐데 어디까지 알고 온 것일까? 차 한 잔 내는 게 뭐 어려울까? 우리 오랜만인데 사무실 말고 옆 앞 찻집으로 갑시다. 나는 들고 있던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선부장이 소매를 잡아 끌었다. 그는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따라 나섰다. 경찰서 앞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라는 긴 이름이 단걸 커피 전문점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그 속쪽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카페 라떼를, 선부장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한참 만이지. 그래. 요즘은 주로 데스크를 보느라고 밖에 잘 나오지 못한다며. 글쎄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이것저것 신경 쓰는 거 제 체질에 도무지 안 맞지 않습니까? 죽을 맞습니다. 그는 예리하고 집요하지만 거칠지 않고 생각도 깊어 내가 평소에 참 괜찮게 여기는 기자 중 한 사람이었다. 퇴근 시간에 도로 전화하쇼. 이따금씩 소주라도 한 잔 걸치고 스트레스 푸는 것도 좋은 거 아니야? 말씀은 고맙지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신문사 데스크라는 자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우선 정신적으로 여유가 너무 없어요. 그때 주문한 커피가 나와서 우리는 잠시 말을 끊고 차를 마셨다.
선부장은 찻잔을 들고 뜨거운 커피를 후후 불어가면서 헐짝거렸다. 정말 그냥 지나다가 들른 건 아닐 테고 뭐 특별한 할 얘기가 있는 거야? 그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계장님 눈치 빠른 건 감당할 수가 없지. 제가 아무려면 할 일 없이 들렀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 무슨 얘기거리가 있는데. 요즘 교육청 쪽에서 거장이 좀 난 거 있죠. 순간 이 친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궁금했다. 하지만 함부로 내색하는 것은 아마추어들이나 할 일이다. 교육청? 왜 있잖아요. 교육장까지 연루된 윤국장건. 나는 잠시 뜸을 들이며 차찬을 물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프로인구에 대한 어설픈 발뺌은 피차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금시초문이라고 하면 섭섭하겠지. 그렇죠. 매듭 잡고 왔으니까 스토리 좀 나눠주시죠. 솔직히 말해서 내사단계 있지만 아직 진도가 미지네. 우혹이 줄기를 당겨보고 있는데 이거다 하고 내놓을 처지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내심 역시 이 친구가 빠르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교육청이 전력을 다해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런 한편으로 나는 선부장이 입에서 덩백스에 돌고 있는 이상한 털림병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그와 나는 한동안 마주 앉아서 말없이 남은 커피를 마셨다. 그 사이에 커피는 마시기에 알맞도록 식어 있었다. 이 집 커피 참 맛있네요. 아니, 계장님께서 뭐처럼 사주시는 거라 더 맛있나? 선부장은 그렇게 노스레를 떨면서 키득키득 웃었다. 천연기자 시절 경찰서와 현장을 뻔질나게 나들며 취재의 요를 올리던 그의 풋풋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맛있게 마셔주니 고맙군 그래. 이렇게라도 종종 보자고. 그렇게 하시지요. 어쨌든 오늘은 시간도 없고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교육청권 나오면 바로 연락 좀 주세요. 그리고 커피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선부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찻집 앞에서 악수를 한 뒤 그와 헤어졌다. 기장님, 정 박사님한테서 전화 왔었습니다. 들어오시면 연락 달라고 하시던데요. 사무실에 들어서는데 김순경이 말했다. 전화를 걸었다. 나야, 전화했다면서? 했지. 정 박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다. 무슨 좋은 소식 있어? 좋은 소식은 아니고 아무래도 식품 쪽으로 조사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식품? 환자들이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발견됐어. 공통적으로 먹은 음식이 있단 말이지. 순간 뭔가 내 육감이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 그거야. 음식물에 들어간 어떤 특정한 물질을 섭취하고 발작적으로 어떤 증세를 보일 수도 있는 일이다. 그게 뭐던가? 조급증이 났다.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카스텔라? 빵? 환자 3사람에게 일이 벌어진 날 먹은 음식 기록을 모두 대조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배달된 빵이더라고. 제가 좀 이름도 나오나?
이솝 제과라고 하는 것 같지 아마? 그래? 이솝 제과? 하지만 친구야, 음식물이 매개체일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지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물질이 있긴 하지만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고 사람의 양심을 선택적으로 자극하여 그렇게 자신이 비리 사실을 쏟아내도록 하는 특수 물질이 쓰였다는 것은 아직은 현실적인 추리가 못돼. 맥이 빠지게 하는 소리였다. 그래도 이솝 제과를 찾아서 조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3명의 환자가 먹은 음식을 살펴봤을 때 일단 그렇다는 이야기야. 얼핏 생각이 나서 그냥 알려주는 거니까 생사람 잡지는 마시라고.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네. 좌우지간 고마워. 그럼 다시 연락하자고.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박경장을 찾았다. 막 외근을 나가려던 그가 다시 들어왔다. 어디로 가나? 시교육청 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하고 같이 움직이세. 예? 계장님이 직접 나가신다고요? 그래. 시교육청 윤 국장을 만나서 좀 살펴봐야 할 일이 있어. 예, 알겠습니다. 가시지요. 박경사가 운전하는 지프에 몸을 실었다. 차는 시교육청 총사가 있는 언덕길을 달려 올라갔다. 멀리 보이는 바다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윤 국장 만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경장, 이상한 고백잔치를 벌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음식이 있어. 그게 뭔데요? 빵. 예? 빵이라고요? 박경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키득키득 웃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지만 그 빵에 어떤 특별한 물질이 들어가 발작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가정이야. 계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닙니까? 농담도 아니고 아주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어쨌든 나는 윤 국장을 만나볼 테니까 박 경장은 시내에 이솝제과라는 제가 좀 있는지 좀 알아봐. 이솝제과요? 그래. 그런 제가 좀 들어봤나? 뭐 들어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번 알아봐. 예, 알겠습니다. 이솝제과에서 보낸 빵이요? 자신이 이상한 양심 고백으로 교육청 안이 발칵 뒤집힌 사건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윤 국장은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그는 놀란 모습으로 나를 어색하게 맞았다. 찻잔을 기울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오전 회의 직전에 두신 카스텔라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달걀 크기만 할까요? 작고 예쁘장한 빵이 배달돼 아이들이 장난인가 보다 하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빵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저것 추적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날 받은 제가 좀 빵봉지 같은 것 혹시 남아있지 않나요? 윤 국장이 뭔가 떠오른 듯 눈을 반짝거렸다. 이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빵봉지는 버렸습니다만 이상한 메시지가 담긴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기 책상 서랍을 열고 한참을 뒤적거린 끝에 뭔가를 꺼냈다. 작은 메시지 카드였다. 카드 전면에 예쁜 글씨들이 담겨 있었다. 지문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메시지를 읽었다. 저희 이솝제과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들만 골라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이 빵을 선물해 드립니다. 선생께서는 이솝위원회에서 선정한 훌륭한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오래 두면 맛을 잃게 되니 곧바로 드십시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솝제가. 아닌 게 아니라 아이들 장난처럼 여겨지는 메시지로군요. 그렇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그 빵을 받으신 게 언제였습니까? 그날 아침 출근해 보니 배달된 빵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빵은 언제 드셨습니까? 바로 먹었지요.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마침 아침밥을 먹지 못했던 터라 구미가 당겨서 커피 한잔 하면서 무심코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굿빵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윤 국장은 조그만 빵 한 조각 먹은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저 역시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도 이상한 일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인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메시지 카드는 제가 좀 가져가겠습니다. 예. 술의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발작적인 고백 행위 자체가 더 중한 범죄가 되어버린 윤 국장의 얼굴이 초조해 보였다. 비닐봉지에 카드를 조심스럽게 담아 교육청을 나왔다. 박 경장이 지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솝제가라는 제가점이 있던가? 동백새는 그런 이름을 가진 제가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좀 더 권력을 넓혀서 조사해봐. 벌써 알아봤는데요. 인근 어느 도시에서 그런 이름을 가진 제가점은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다는 말이지. 순간 한숨이 나왔다. 박 경장, 소에다가 나 내려놓고 동백은행 지점장 그 친구 좀 만나고 와. 빵 봉지든 카드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 모두 가지고 와봐.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비탈길을 내려오는 동안 바라본 바다는 더욱 새뜻한 풍경을 펼쳐놓고 있었다. 하늘이 무척 맑았다. 찾아냈습니다. 과학수사대를 다녀온 박 경장이 수사과 사무실을 들어서며 쾌재를 불렀다. 교육청에서 가져온 카드에서는 용의자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박 경장이 동백은행 지점장에게서 받아온 제가점 봉지에서 찾아낸 지문에서 뭔가 하나를 잡아냈다는 보고였다. 어느 쪽이야? 조급증을 느끼며 물었다. 동백대학교입니다. 박 경장이 월척을 낚은 강태공 마냥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동백대학교? 백명철 27살 고기 생명공학과 조교입니다. 생명공학과 조교? 바로 채워올까요? 아니야, 잠시 기다려. 그 전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야겠어. 나는 과학수사대로부터 넘어온 자료 파일을 들고 과장실로 갔다. 과장은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 생각에 젖어 있었다.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다. 뭐 좀 나왔나? 예, 제가점 봉지에서 지문 하나 떴습니다. 동백대학교 생명공학과 조교랍니다. 그래? 거기 김찬호 박사라고 유명한 교수 한 사람 있는데 그 제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서명부터 마땅치 않으니 어쩐다? 그래서 상의 드리러 왔습니다. 어쩌지요? 그 빵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용장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은 또다시 눈을 꼼뻑거리며 오른손으로 자기 코를 쓰다듬듯이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다. 임의 동행 형식으로 한번 해보지. 참고인 조사를 좀 하겠다고 양해를 구해봐. 일단 더 이상의 괴질 학사는 막아야 할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일단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자고.
아, 그런데 말이야. 이거 밖으로 새 나가면 골치 아프니까 보안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서 움직여야 해. 알겠습니다. 수사과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경장과 함께 동백대학교로 향했다. 바닷가에 윤접한 캠퍼스에는 갖가지 꽃들이 만발했다. 젊은 학생들이 싱그러운 웃음이 어우러진 캠퍼스는 깊은 봄 정취를 풍기고 있었다. 생명공학과가 있는 이공대학교 건물을 들어서면서 박경장이 물었다. 체포합니까?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임의동행. 역시 용장이 쉽지 않군요. 그래, 난해한 문제지. 학과 연구실 문을 넣고 하고 들어섰다. 안에서 분주히 워드 작업이나 프린팅을 하고 있던 젊은이 3명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봤다. 박경장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동백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백명철 씨가 누구시지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3명의 청년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그중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얀 청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거든 머리에다가 굵고 검은 불태안경을 쓰고 있었다. 제가 백명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뭐 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속까지 동행을 좀 해주시지요. 얼굴이 발그레 달아오는 백명철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 사이에 육자리에 앉아있던 몸이 퉁퉁한 청년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무슨 일이시죠? 혹시 잘못 찾아오신 곳 아닌가요? 그때 백명철이 퉁퉁한 청년을 손짓으로 막으면서 말했다. 알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백명철은 책상 위 문서들을 잠시 정돈한 다음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하늘색 점퍼를 벗겨서 바로 띄웠다.